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중요한 소식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K9 자주포와 아주 중요하게 밀접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차체를 이용해 완성된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시장을 뚫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쫓는 방산 기술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노후 자주포를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로 폴란드의 크랩을 알아보고 있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11월 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2S1 122mm 자주포와 2S5 152mm 자주포 270여 문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자주포로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를 알아보고 있다라면서 이번 거래 논의가 우크라이나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영국제 AS90M 자주포의 포탑을 면허 생산해 여기다가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가 제작한 차체를 결합해 개발되었지만 폴란드산 차체의 성능과 신뢰성 부족 문제로 결국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를 수입해 AS90M 포탑과 결합하는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 육군에 성공적으로 대비했지만 문제는 기술 유출인데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크랩을 판매할 때 한국산 차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폴란드는 이 차체를 면허 생산하고 기술을 이전받아 국산 차체 개발을 진행 중이므로 200에서 300대가 될지도 모르는 우크라이나 자주포 수출 물량을 폴란드산 차체 적용 크랩이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터키에도 K9 자주포 기술과 부품을 10억 달러에 그리고 K2 흑표 전차 기술을 4억 달러에 판매해서 T55 푸트나 자주포와 알타이라는 경쟁 모델을 탄생을 도운 바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자주포 사업에서의 크랩 검토서를 계기로 방산 기술의 해외 이전 시에 기술 유출과 경쟁 모델 등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우크라이나 대평원 여기가 바로 이제 러시아와 그냥 국경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 2차 대전을 그냥 종결짓는 결정타였던 이 대전차전 쿠르스크 전투 또 이 지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기갑 전력 또 이 포병 전력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제 2S1 그리고 2S5라는 122mm와 152mm 자주포를 토탈한 270에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후됐으니까 교체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둘러보니까 폴란드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하고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 이거 좋네 해서 이거 우리한테 팔어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포탑은 영국제예요. 영국제 AS90인데 영국제 AS90은 이 포가 39 구경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폴란드에서 다시 이제 새로 개량해서 52 구경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거리를 훨씬 연장시켰죠. 그리고 자기네들 국산 차체를 갖다 붙였는데 이게 한번 52 구경장에서 사격을 해버리니까 차체의 이 진동, 반동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댄싱 자주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둘러보니까 한국의 K9 자주포의 차체가 좋다. 해서 이제 이걸 사갔죠. 그래서 100대를 계약했습니다. 문제는 이 100대를 한국에서 완제품을 수출한 게 아니고 일부는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폴란드 현지 생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수출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저는 계약 조건을 잘 모르니까 여기에 과연 우리의 허락 없이 해외 수출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랬다면은 정말 이거 우려스러운 거죠. 지금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FA-50 공격기를 팔려고 했는데 그게 영국의 ELE 라이센스가 6개 부품에 중요 부품에 들어있으니까 영국이 허락 안 해준다 이거죠. 아르헨티나하고 적국 간이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FA-50 10대에서 12대 파는 그 사업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외 판매 자격은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의 경쟁이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특히 알타이 전차 같은 거 결국 이제 여기에 들어간 파워팩,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독일제다 보니까 독일이 분쟁 지역에는 수출 안 해. 그리고 인권 탄압 국가에는 수출 안 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파워팩이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진작에 만들어 놓고 지금 양산을 못 하고 있죠. 터키는. 그런데 그렇게 독일이 최종적으로 니들한테는 못 판다
라고 결정하기 전까지 터키는 사우디나 이런 이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차 구매 사업에 우리 경쟁자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우리 K2 흑표 전차보다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어요. 왜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우리 경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K9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을 과연 우리가 도대체 돈을 얼마를 받고 이 기술을 넘겨주는 것인가? 차체를 팔 때 이 차체를 그냥 단지 100대 팔았으니까 단지 단기적으로 매출 올리는 여기에 급급한다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 동유럽의 모든 시장을 석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동유럽에 많이 진출해 있죠. 핀란드, 노르웨이, 또 발트 3국 이런 쪽으로 막 진출을 하고 있는데 발트 3국의 나머지 두 나라 그리고 지금 동유럽에 얼마나 많습니까? 루마니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에 지금 폴란드가 다 먹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방산 물품을 수출할 때 기술 이전에 물론 기술 이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판매에서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영국처럼 딱 가지고 있다가 여기는 안 돼. 왜 우리하고 경쟁이 안 돼? 니들 내수만 할 수 있어. 우리 214급 잠수함처럼 우리가 214급 잠수함도 독일로부터 라이센스 생산을 하지만 우리 내수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았죠. 왜냐? 독일이 209급 잠수함을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할 때 해외 판매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했을 때 독일이 그때만 해도 1990년대 초만 해도 대한민국 완전 우습게 보고 니들이 그래봐야 뭐 어떻게 하겠냐 알아서 해줄게 라고 했는데 진짜 그냥 해외 판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해버리고 하니까 독일이 아 뜨거라 해가지고 214급 잠수함 기술 이전을 할 때 해외 판매는 안 되는 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화 이런 회사도 이 판매하고 수출하고 기술 이전하고 매출 올리고 다 좋은데 독일 하데베처럼 해외 판매는 안 되는 이런 제한사항을 딱 걸고 판매를 해야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터키 그리고 이 폴란드처럼 특히 터키처럼 전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자가 되는 그런 상대에게 함부로 기술 그리고 수출 권한까지 다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우크라이나가 270대 최대 270대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좀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